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하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서 동맹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동맹의 연대와 가치를 강조는 했지만 한미 동맹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지, 또는 한미 동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그 한미 동맹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은 한미 동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국가 이익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미 관계는 약간 그 갈등도 없지 않았지만 상당 기간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한미 양국이 동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국가 이익이 어떤 거였는지 좀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어떤 이 동맹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 출발은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또는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저는 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마련된 게 아닌가.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가치라는 것이 안보적 가치에다 플러스 저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변화가 이제 첫 번째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냉전 하에서 같은 어떤 이해관계나 가치를 가지고 갔던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생겼다, 균열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남한하고 북한이 비교했을 때 국력이 이 70년대 초반 이후에 남한의 국력이 훨씬 더 커지면서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의 이제 이해관계나 서로 간의 가치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부상을 했고, 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사실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히 우리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필요 또는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아마 미소 냉전 시대하고 미중 간의 어떤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처음에 저희 냉전이 시작될 때는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한반도가 냉전의 최전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던 이제 그런 시기가 상당히 오랜 동안 기간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1차적으로 북한이 다시 침략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미중 간의 어떤 이 갈등 또는 미중 간의 세계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이런 구도로 바뀌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좀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소련이 몰락하고 이제 중국만이 남게 되면서 중국이 부상을 하니까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게 되고요. 또 한반도라는 것이 그전에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걸 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는 이제 중국에 붙어 있는 한반도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가치를 보게 됐다. 제가 이제 중국 학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주한미군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한반도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정학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선 질문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역할 또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남북 관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소위 보수와 진보 사이에 굉장히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 관계에는 해롭다. 뭐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이익이라고 할 때 이 정치 군사적인 안보가 하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스페리티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국가 이익의 핵심 부분인데 저는 한미동맹을 빼고서는 이 두 가지 이익의 어떤 성장과 진화라는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지나면서 상황이 이제 변화가 오면서 이 부분에서도 균열이 나타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이 시대에 맞게 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균열이 가거나 깨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 속에 지금 녹아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부분들을 깨고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이 중요한 축에서의 경제 부분에서의 프로스페리티 부분이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이익이란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균형자적인 역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은 지금 이 동아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한미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미 관계도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된다 이런 그 구절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진화된 한미 관계 어떤 모습인가요? 예, 저는 이전의 한미 관계는 냉전하에서 어떤 정치 군사적인 안보 문제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더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6.25 전쟁 직후라고 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들, 그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적으로 이 문제들을 서로 이 동맹관계에서 서로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방식의 저는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주한미군의 주둔비 문제를 얘기한 거라든가 또 그 이전에 부시 행정부에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로 이관을 하고 주한미군을 간축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처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미국의 세계 전략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문제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가장 큰 트레이드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미국 외에도 지금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렇게 이 어떤 경제적인 무역 대상국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을 윈윈할 수 있는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 관계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저희가 좀 많이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강화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이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고 그 핵 우산이 억지력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의 지상군들이 남침을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북핵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동맹 관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군사전략 부분에서도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거는 이제 북한 정권하고 북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압박을 계속하고 어떤 봉쇄를 늘리면 항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오히려 버틸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그 해결책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번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 그 남북 관계 개선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이제 학자분은 그 북한에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북핵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뭔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서로 동상이몽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초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그 위기를 빠르게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마침 이제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2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났다라는 거는 이건 물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협상을 할 때에 그 협상의 기본 베이스를 한 단계 높여놨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는 사실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을 지금 압박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다면, 사실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흐름도 저는 하나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인권적 측면으로 압박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정부는 2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플랜 B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비치는 모습을 그 우방과 제국, 이 2가지 그 신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 내신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 미중 갈등 속에서 그런 미국이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은 제국의 모습이 더 이렇게 강하게 비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우방과 제국이라고 된 것은 미국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우방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 제국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는 뭔가 미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측면, 그러니까 좀 제국의 측면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언론의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언론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미국의 정책에서의 뭐 큰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미국 자체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어떤 개발도상국들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안고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미국 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한 상황에서 여유가 좀 그렇죠. 없어집니다. 예, 여유가 없어지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약간 압박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미중 갈등에서도 저는 이 사실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은 WTO나 FTA 같은 어떤 규율을 가지고서는 또 세계 경제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국이 보여주는 세계 경제 시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들이 한국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친구보다는 굉장히 좀 제국으로서 우리를 좀 힘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